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김만배 보석 신청을 해서 보석 신문기일이 열렸는데요. 이거 검찰에서는 말이죠, 보석을 해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쪽에서는 보석을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만배가 깜빵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깜빵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깜빵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군대 생활 못하는 사람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김만배가 깜빵 생활을 못하고 있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강신업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만배가 말이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구속이 되고 그리고 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하면서 깜빵 포비아를 앓고 있다. 근데 이 깜빵 생활도요, 쭉 그냥 하는 게 쉽지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면 환장한답니다, 이게. 그런데 이 김만배가 말이죠, 들어갔다가 한번 또 나왔었지 않습니까, 보석으로. 그러다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들어간 건 뭡니까? 김만배 신하님 가짜뉴스 사건. 이걸로 들어가서 지금 깜빵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걸 못 견디니까 자꾸 보석 신청을 하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말이죠, 재질이 나쁘다, 그 다음에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 등등을 들어서 보석을 해주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더 이상 깜빵 생활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원래가 이제 김만배가 기자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법조 기자 생활하면서도 화려했습니다. 왜 화려했는지 아십니까? 얘가 이제 한국일보가 거기 출발해가지고서 머니투데이 이렇게 해서 30년이 넘게 법조 기자만 했는데, 법조 기자를 하면서 검찰, 그 다음에 법원, 특히 이제 검찰의 그 고위직, 보통 이제 기자도 짬밥이 올라가면 이 하위 검사들하고 교류 안 합니다. 이 짬밥이 올라가면요, 그냥 검찰총장 바로 그냥 검사장하고 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 딱 때려가지고 말이죠, 총장님 오늘 점심 좀 하시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총장 입장에서도 자기 법무장관 올라가려면, 또 검사장 입장에서도 자기 검찰총장 올라가면, 그러면 기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좋은 기사가 나와야지 나쁜 기사 나와가지고서는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눈치를 봐요. 그래가지고서 이 기자 좀 짬밥 올라가면 완전히 그냥 그 검사장들하고 놀아. 자, 그렇게 특히 김만배는 마당발이 돼가지고서 어떤 특유의 친화력도 있고, 또 이제 돈도 상당히 이제 만지면서 그렇게 이제 법조 기자 생활을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렇게 화려한 어떤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깜빵이라는 것이 더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김만배는 지금 깜빵 생활을 더 견디기 어려운 정신 상태에 왔다. 그러면 이렇게 정신이 이제 혼란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신앙님 가짜뉴스 사건만 있습니까? 대장동 이거는 또 4,895억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도 지금 사실은 김만배는 털면 털수록 앞으로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 볼 수가 없어. 이제는 징역이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무기징역이 될지 몰라. 거기다가 돈을 얻다가 화천대유니 천화동인이니 숨겨놨다고 하지만 결국 이 돈 써보지도 못하고 다 뺏길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장동 같은 거 유죄 나면 말이죠, 이 돈 다 추징당해가지고 몰수당해가지고서 결국 쓰지도 못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얘가 말이죠, 이 상태에서 이거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대장동 저수지는 어디에 있고 돈은 어디에 숨겨놨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이재명과의 관계는 뭐고 권순일과의 관계는 뭐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털어놓고 싶은 심정, 그 자포자기라고 그러죠. 이 자포자기 심정이 돼가지고서 그냥 이재명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충성, 이재명과의 관계, 이거를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보는데, 사람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버티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탁 나버려요. 이것이 이제 자포자기라고 말하는 거죠. 이 나버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극단적 선택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근데 김만배가 저번에 한번 왜 보석으로 나왔을 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여러분 기억나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만배가 지금 불안한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보석을 해주면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김만배 보석해 주잖아요. 그러면
김만배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자, 그러면은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이렇게 자기를 갖다 희생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자기를 희생시키는 쪽을 택하는 게 아니라 남을 희생시키는 쪽으로. 다시 말하면 이재명 저시키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이재명 저시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재명 너가 대통령 될 거라고 믿고서 나는 너한테 올인했는데 너 대통령도 못 되고 결국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다음에 될지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끈을 잡고 있었는데 너 보니까 뭐 이제 깜빵 가고 뭐 대통령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럼 나는 뭐야.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어떤 원한과 분노 그러니까 자기 희생 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공격하는 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 다 푼다 이거지. 다 푼다. 그럼 이재명에 대해서 다 부르면 김만배가 부르면 이재명이 첫 번째 위험한 게 뭐냐면 권순일 재판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 김만배가 기자회견 같은 걸 형식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 옥중 어떤 그런 서신, 옥중 그런 고백 형식을 통해서 도대체가 권순일하고 어떤 거래를 했는지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 당시 이재명의 무죄를 만들어냈는지 이 재판 거래에 정말 A부터 Z까지를 다 털어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 받고 있는 재판하고 수사 말고 그 재판 거래 그걸로 이재명은 바로 그냥 아웃돼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 뇌물되잖아요. 현직 대법관한테 뇌물 줬다는 얘기잖아요. 김만배를 통해서 만약에 그 돈이 어디서 조달됐는지 그럼 그 돈 조달된 것도 다 범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경기도지사도 그때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또. 그러고 그때 돈도 다 물어내야 되고 피선거권 당연히 박탈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재판 말고도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그 재판 거래만 있습니까? 대장동이 다 김만배가 전부 다 주무른 거기 때문에 김만배는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원래가 김만배 욕을 안 해요. 저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도 남욱 일당이라고 말을 해. 남욱 일당들의 범죄다. 나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남욱 일당. 근데 김만배 일당이라고 얘기를 안 해. 남욱이가 거기 대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김만배가 전체 대장인데도 왜 김만배를 거기서 빼놓을까요? 김만배를 공격할 수 없는 거야. 이준석이가 명태균이를 공격할 수 없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김만배가 알고 있는 것이 이 대장동 뿐이겠느냐고. 나는 김만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자동이라든지 뭐 서현동이라든지 성남FC라든지 이 모든 것에 김만배는 알고 있고 개입되어 있다. 왜? 법조 기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고 권순일을 구워 삶을 만큼 이재명하고는 찐찐이고 완전히 찐찐이고 서로 믿고 형님 동생하는 관계고 그 다음에 대법관이라든지 그 당시 박영수를 구워 삶았던 거 아니에요 또. 박영수. 그래서 박영수 50억 그럼 아닙니까? 그 정도의 어떤 파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성남FC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대북송금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전부 관여돼 있다고 저는 본다고요. 그래서 쌍방울의 뭐 김성태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것도 전부 다 김만배하고는 어떤 식으로도 엮여 있다. 그래서 김만배가 이재명의 어떤 뒷배로서 작용했다. 왜 뒷배가 될 수 있습니까? 김만배 뒤에 권순일이고 김만배 뒤에 김명수 있고 박영수 있고 최재경이 있고 김수람이 있고 그야말로 김만배 옆에 말이죠. 기라성 같은 법조 인맥들이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머니투데이 회장 홍성근까지도 50억 클럽에 속했잖아요. 그런 언론계 인맥, 그다음에 그 법조계 인맥 그게 있으니까 그다음 돈까지 막 장악하고 있으니까 김만배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러니까 그 정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신앙님 끌어들여 가지고 가짜 뉴스 공작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완전히 그냥 이재명 옆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1등 어떤 그런 공신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김만배가 불면 이재명은 그냥 훅 날아간다는 거죠. 근데 김만배가 지금 흔들린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김만배가 자포자기했다. 그리고 이제 둘 중에 하나다. 이걸 풀어주면요. 저번에도 김만배가 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다 풀어버리고서 말이죠. 그냥 훌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임금 링기는 당나귀처럼 이걸 안고 있으면 불지 않으면 화병이 생기고 말이죠. 안 돼요. 이게 불어가지고 이득이 되고 뭐 손해가 되고 그것도 있지만 자기 편하자고 다 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김만배 이제 고백이 자백이 나온다. 자, 이재명 날아간다. 강신업 뒤에 보입니다.